이번 휴가에는 어떤 여행을 계획 중이신가요? 뉴욕에 가고 싶습니다. 어디에서 출발하시나요? 출발은 토론토입니다. 여행객은 몇 명인가요? 여행객은 총 2명입니다. 언제 출발하고 언제 돌아오시나요? 15일 날 출발해서 4월 25일 날 돌아올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하고 싶은 활동은 무엇인가요? 우선은 박물관을 좀 가고 싶어요.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겠어요? 네, 이메일 주소는 business.successwiki@gmail.com입니다. 토론토에서 출발하여 뉴욕으로 여행을 떠나시는군요. 여행객은 2명이고 출발 날짜는 4월 15일, 돌아오는 날짜는 4월 25일입니다. 뉴욕에서는 박물관 방문을 원하시고 이메일 주소는 business.successwiki@gmail.com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동화가 시작되면서 오른쪽에 이렇게 자동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잊지 못할 휴가 계획이 곧 도착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동화가 다 진행이 완료가 됐는데요. 이메일을 보내는 걸로 설정했기 때문에 어떤 이메일이 왔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보신 보이스 AI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전달받은 여행 정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항공편을 타야 되는지도 정보가 주고 있고요. 호텔들도 사진과 함께 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 호텔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는 링크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호텔을 예약할 수 있는 웹사이트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제가 박물관을 가고 싶다고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미술관 혹은 박물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구글 포스팅들과 링크가 걸려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여러분이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 여행 보이스 AI 에이전트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다시피 더 많은 AI 자동화 정보 같은 경우는 AI 노코드 마스터 클래스에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한정된 인원만 받고 있기 때문에 늦으시면 자리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보이스 AI 에이전트 어떻게 만드는지 그 기초 구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보이스 AI 에이전트를 만드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는 바로 여기 보이는 11랩스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단순하게 11랩스를 텍스트를 보이스로 만들어주는 앱이라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이는 성공지식백과 같은 경우는 제 목소리를 그대로 카피한 클론인데요. 한번 이 AI 목소리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은 잠시일 뿐, 포기하는 것이 영원한 실패이다. 네, 참고로 제 목소리가 아니라 AI가 낸 목소리인데요. 정말 귀신같이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11랩스를 사용하시면 이런 보이스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어떻게 만드는지는 제가 저번 영상에 남겨놓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릴 거는 이 보이스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방법이고요. 여러분이 이 탭에서 어떤 걸 선택하시면 되냐면 여기 보이는 Conversational AI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에이전트를 사용하고 있는지 이 그래프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에이전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왼쪽 탭에 있는 에이전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 후에는 여러분이 여기 보이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에이전트의 언어는 무엇인지, 그리고 에디셔널 언어는 어떤 걸 사용할 수가 있는지, 첫 번째 웰컴 메시지는 무엇을 사용할 건지 등등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여러분의 AI 에이전트가 어떤 보이스를 가질지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 탭에서 보이스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 후에는 여러분이 보이스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많은 보이스 모델들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에나킴이라는 보이스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그 누구에게도 들어볼 수 없었던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가장 단정하면서도 깔끔한 보이스를 선택을 했고요. 사실 이 보이스에서는 다른 옵션은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진짜 중요한 설정들은 이 에이전트 탭에 다 몰려 있는데요. 우선 당연하게도 아까 말한 것처럼 언어를 설정을 해줘야 되고요. 밑으로 내려가면은 시스템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여러분의 에이전트가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지 이걸 아주 세세하게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왕이면은 영어로 적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왜냐면은 한글로 프롬프트를 적었을 때보다 영어로 프롬프트를 적었을 때 훨씬 더 정확도 높은 결과물이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너는 한국말 할 줄도 알고 이해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프롬프트 자체는 영어로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인스트럭션을 보시면 항상 한국말만 써라 라는 인스트럭션도 적어줬고요. 아까 이 자동화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웹훅에서 전달을 받는 겁니다. 사용자가 보이스 AI 에이전트랑 대화를 할 때 뭐 어디서 출발하는지, 어디로 도착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이런 거를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이 웹훅이라는 노드가 해당 정보를 전달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게 여기 보면은 이 툴 중에서 send details라는 툴을 써서 그 정보들을 전달을 하라고 말을 해줬고요. 여기 보이는 툴의 이름은 여러분이 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send details라는 툴 이름을 적어줬고요. 이 툴은 어디서 확인하실 수 있냐면 스크롤을 쭉 내리시면은 이 밑에 툴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원래는 end call 정도밖에 없을 텐데 여러분이 따로 send details나 아니면은 원하는 이름을 추가를 하시면 되고요. 해당 웹훅을 보여드리면
제가 정보를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포스트로 해줬고요. 여기 나와 있는 URL은 어디서 나온 URL이냐면 정보를 NADN 자동화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NADN을 돌아가서 확인을 해주면 이렇게 웹훅 주소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travel이라는 이름을 붙여줬고요. 포스트 메터도 해줬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테스트 URL이 있고 프로덕션 URL이 있는데 테스트 할 때는 테스트 웹훅만 작동을 할 거고요. 여러분이 이 자동화를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은 여기 보이는 프로덕션 URL로 작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의를 한번 해주시면 좋고요. 자, 그래서 보내는 정보는 간단합니다. 해당 여행을 몇 명이서 할지, 언제 돌아올지, 언제 출발할지, 가서 뭘 할지, 도착지는 어딘지, 출발지는 어딘지, 그리고 이 모든 여행 정보를 받을 이메일은 무엇인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영어로 적어줬고요. 혹시 저랑 똑같은 에이전트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이 정보를 그대로 적으셔서 세이브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에서 쓰이는 모든 프롬프트는 AI 노코드 마스터 클래스에서 친절하게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미 커뮤니티 가입하신 분들은 커뮤니티에서 해당 정보들 다운로드 받아서 바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 자동화 템플릿 역시 제공됩니다. 자, 11랩스에서 세팅할 부분은 이러면 다 끝났습니다. 에이전트 탭과 보이스 탭에서 딱 필요한 설정만 하신 다음에는요. NADN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웹훅에서는 해당 정보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받은 정보를 자동화 내내 데이터를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여기 보이는 Edit Fields, set으로 되어 있는 노드입니다. 그래서 해당 노드를 클릭을 하시면 그 전 노드, 즉 웹훅에서 어떤 정보를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셋 모드 중에서 매뉴얼 매핑이라는 모드를 선택을 해서 여러분이 이름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름을 똑같이 지정을 해줬고요. 제가 예시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add field를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 traveler를 지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다시 한번 travelers를 이름을 정해주고요. 자, 왼쪽에서 이 traveler 수치를 그대로 끌고 와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밸류에다가 넣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전 노드에 있는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아웃풋에 해당 정보들이 베리어블로 등록이 되는 거고요. 이제 이 변수들을 여러분이 자동화 동안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건 다시 지워주고요. 자, 그 다음 노드는 공항 코드인데요.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인천을 가신다. 그렇다면 인천에 공항 코드가 있죠. 바로 ICN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각 도시 공항마다 세 자리의 공항 코드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노드가 여러분의 도시를 입력을 받아서 이 코드로 변환시켜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여기서 눌러보시면 첫 번째 프롬프트에는 정보를 주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출발하고 어디로 도착을 하고 언제 이 일정이 있는지, 그리고 해당 데이터를 이 AI 에이전트가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스템 메시지를 또 넣어줍니다. 자, 시스템 메시지에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출발 도시와 도착 도시를 줄 건데 해당 도시에서 가장 가깝고 가장 연관이 있는 공항 코드로 변경을 해달라. 그리고 나중을 위해서 이 날짜 포맷도 조금씩 제가 변경을 했습니다. 날짜 포맷 같은 경우는 그 전 단계에서 변경을 하셔도 되고요. 뭐 이번 단계에서 변경을 하셔도 됩니다. 이거를 연결하기 위해서 모델 같은 경우는 챗 GPT를 연결을 해줬고요. 제가 원하는 JSON 포맷을 받기 위해서 JSON 포맷 역시 아웃풋, 공항 포맷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알려줬습니다. 이 노드를 클릭을 하시면 정확하게 아웃풋이 제가 원했던 JSON 포맷으로 나온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그 다음 플랜 자동화 이 섹션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느 도시를 가는지 언제 가는지 알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 결과들을 얻기 위해서는 검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이 자동화를 통해서 검색을 해서 그 결과들을 정리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자동 검색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사실 이 오늘 영상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런 검색들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제가 선택한 거는 이 Search API라는 웹사이트입니다. 이 API를 활용하시면 여러분이 마치 구글 검색을 하는 것처럼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그 결과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NADN 자동화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가입을 하시면 저 같은 경우는 플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0크레딧을 주고 있거든요. 총 100개씩의 검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동화를 세팅하실 때 이 프리 크레딧으로 먼저 세팅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플랜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쓸 API는 총 3개인데요. 첫 번째는 여기 보이는 구글 플라이트로 구글 공항 검색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구글 호텔 검색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글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액티비티, 그것과 관련된 블로그 글들을 찾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Search API가 좋은 게 보시면 네이버 검색도 할 수가 있고요. 유튜브 검색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오늘 보여드리는 거 여러분이 먼저 활용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우선 구글 플라이트만 어떻게 연결시켜 드리는지 좀 알려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면 정말 기계와 같이 복잡한 API 활용법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정말 쉽게 설명드릴 건데 우선 다시 NADN으로 돌아갈 겁니다. 여기 보이는 노드가 HTTP 리퀘스트라고 저런 API 주소와 설명서만 있으면 그 어떤 서비스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Search API를 활용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메소드는 get 메소드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이 URL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검색을 하기 때문에 endpoint search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여기 보이는 query 파라미터를 활성화를 해주시고요. 진짜 간단합니다. 저희가 구글 플라잇을 설치를 할 거기 때문에 엔진에는 구글 플라잇을, 왕복을 알고 싶기 때문에 fly 타입에는 왕복을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 4개는 저희가 요 방금 전 노드에서 에어포트 코드, 공항 코드와 날짜들을 적었습니다. 이 정보들을 그대로 여기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아까 넣는 건 제가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API 키를 적으시면 되는데, 이 API 키는 어디서 얻느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설치 API를 돌아가시면 대시보드를 클릭할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 상태에서 이 대시보드를 가면 아까 본 것처럼 여러분의 크레딧이 얼마 남아있는지, 플랜이 뭔지, 그리고 API 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의 API 키를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이 우측에 있는 카피 버튼을 눌러서 해당 API 키를 복사하시면 됩니다. 복사하신 다음에는 여기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 밑에 GL과 HL은 이제 여러분이 검색을 어디서 할 건지, 그리고 어떤 언어로 검색을 할 건지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저는 둘 다 한국말로 설정을 해줬고요. 기본적으로 설치 API 결과가 JSON 포맷으로 나오긴 하는데 저는 혹시 몰라서 헤더도 활성화를 해줬고 JSON 형태로 보내달라라는 이 명령어를 적어줬습니다. 그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요, 오른쪽 아웃풋에서 여러분의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Best Flight이라는 탭 안에 이 Search API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항공편이 무엇인지 정보들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사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항공편이나 호텔편이나 혹은 여러분이 어떤 걸 하고 싶은지 Search API를 활용해서 결과를 얻게 되었다면은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여행 플랜을 짜는 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죠. 바로 여기 보이는 AI 에이전트가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런 AI 에이전트를 한 가지가 아니라 총 1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패스트 캠퍼스와 함께 정말 열심히 준비한 AI로 구현하는 에이전트급 13가지 실전 워크플로우 자동화, 비즈니스 자동화 마스터 강의가 공식 런칭이 되었는데요. 해당 강의에서는 단순하게 업무 자동화를 넘어서 NADN, 메이크, 커서 AI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서 비즈니스에 꼭 맞는 에이전트급 자동화 시스템을 직접 설계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같이 다룹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딱 이번 달까지만 사용 가능한 특별한 할인 쿠폰도 챙겨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AI 에이전트를 선택을 해서 여러분 여행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이 프롬프트에다가 적습니다. 내가 언제 출발하고 어디서 출발하고 내가 추천받은 항공편, 호텔편 뭐 이런 정보를 왼쪽에서 다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단에 보이는 시스템 메시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이메일로 가공해서 전달을 받을 건데 어떤 형식으로 전달받을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국말로 적어줘야 되고 단순하게 영어를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되게 내추럴하게 말해줘라. 이 결과를 저는 2가지로 분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는 서브젝트, 즉 이메일의 제목이고요. 그 다음 이메일 바디, 이메일 자체 그 내용으로 분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HTML로 적어달라고 했고요. 아무래도 여행 계획을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마치 여행사처럼 처음에 인사도 하고 어떤 항공편인지, 언제 돌아오는지, 어디서 출발하는지 이런 디테일을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스템 메시지를 적고 나면요, 우측에 이렇게 서브젝트와 이메일 바디가 만들어지는데 서브젝트는 당연히 그냥 플레인 텍스트가 나오고요, 이메일 바디 같은 경우는 제가 원했던 것처럼 이렇게 HTML 바디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포맷을 제가 적어줬는데요. 포맷을 보면 어떻게 적어줬냐면 2가지로 분리를 했잖아요. 정확하게 서브젝트가 뭔지 그리고 이메일 바디가 뭔지 분리를 해달라고 했고요. 모델은 챗GPT 4o를 썼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정보가 좀 많기 때문에 4로 미니를 쓰면은 조금 결과 이상해질 수 있어서 API 비용을 조금 지불하더라도 훨씬 더 똑똑한 GPT-4o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메일을 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이메일로 보내고 싶은지를 적어주시면 되고, 서브젝트에는 서브젝트를 끌어다가 여기다가 추가를 하시면 되고, 이메일 바디는 이메일 바디를 끌어다가 추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노드를 확인을 해보면 여러분이 어느 이메일로 보낼지를 적으시면 되고요. 서브젝트는 그대로 제목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고, 이메일 바디는 그대로 드래그해서 이 메시지에다가 옮겨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희가 HTML이기 때문에 이메일 타입은 텍스트가 아니라 HTML로 정확히 선택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혹시 난 Gmail이 연결이 안 돼 있다 하시면은 간단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구글 로그인을 하시면 여러분의 Gmail이 연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사실 옵셔널인데요. 마지막에 이 AI 에이전트가 이메일 발송이 잘 됐는지 아닌지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이는 노드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노드를 확인해 주면 저 같은 경우는 이메일 제목을 넣어줬고요.
그 해당 이메일 제목 이메일이 성공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어디로 전송하냐면 저희가 이 자동화의 처음 시작이 웹훅에서 포스트 데이터를 전달받는 거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웹훅에다가 다시 답변을 줄 겁니다. 리스폰트 웹훅이라는 건데 이걸 누르시면 저는 어떤 거를 답변할 거냐, 인커밍 아이템을 답변을 해라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템 같은 경우는 가장 마지막 노드에서 전달받는 이 메시지라서 이 메시지가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이스 AI 에이전트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때 이 이메일이 다 보내지고 나서 마지막으로 저렇게 여행 정보 이메일이 성공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라는 멘트를 여러분께 들려줄 겁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제가 말을 중간에 끊어가지고 저 말이 안 들렸는데 원래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11랩스와 NA10을 활용해서 정말 간단한 여행용 AI 에이전트를 같이 만들어 봤는데요. 짧은 영상 속에서 여러분이 핵심과 기본적인 사항을 아실 수 있게 제가 최대한 잘 정리해서 전달드려 봤습니다. 앞으로 제 채널에서 이런 자동화 관련된 정보들과 AI 관련된 정보들을 잘 전달드릴 예정이니까 제 채널에서 많이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새롭게 런칭하는 패스트 캠퍼스 강의에서 이 AI 비즈니스 자동화에 대해서 올인원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 채널 구독자 스페셜 할인 코드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더보기란 참고해 주시고요. 또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성공 지식 백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